이 비과세에 대한 이로서 뭔가 적어져 있죠. 뭔가 적어져 있다는 것은요, 배웠다는 겁니다. 배웠던 거니까 복습에 대한 이로서만 해줄게요. 거기에서 1번에 대한 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외국정부는 서로 간 면세주의에 의한다. 라는 이로서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사관 취득에 대해서 과세했으면 우리나라도 과세된다. 이런 이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동그라미 2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소, 기부 체납, 조건으로 취득된 부동산. 여기서 포인트는 기소 또는 기부 체납에 대한 이유로서 이 단어 안에는 무상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취득했던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무상으로 대가 안 받고 국가에게 줘요. 국가 것 되는 거니까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옴으로써 기속 또는 기부 체납이 포인트인데 여기서 기속 또는 기부 체납 이 말이 나왔다 하더라도 뒤에가 대가를 받았단 말이 있으면요. 그때는 과세입니다. 대가 받았던 내용으로서 반대급부로 이 말이 있다 그렇지? 맨 끝에서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 이 말이 있으면 그 말은요. 과세. 그 내용이 시커먼스에서 2번에 적어진 내용입니다. 그냥 또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장 가볼 때 신탁 등기가 변형된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조합 단어가 있었다면 과세, 조합 단어가 없었다면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은 비과세 하시면 돼요.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시커먼스에서 1번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하는 경우 조합 단어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서 법자 나오고 그리고 환매 이렇게 나온다면 비과세. 하나 법자 없이 맨 처음부터 환매 이렇게 나왔으면 과세. 과세니까 세율 적용해야죠. 그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과세다라고 방금 배웠어요. 그 다음에 4번에서 임시건축물 전속기간 1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 이렇게 나왔으면 비과세. 하나 전속기간 1년 초과한 임시 됐으면요. 과세. 과세니까 세율 적용해야죠. 세율에 대한 이유로서는 재산 증가만 나타나니까 중과 기준세율로서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물건 단어만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무조건 과세다.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물건으로서는 쓰리 고예, 골때린 별,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골프장, 별장 이 단어만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무조건 과세. 그리고 세율로 물어본다면 서8 표준세율에다가 8%를 더한다. 그 내용으로서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5번 문장을 쭉 가볼 때 공동주택의 개수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문장 끝에서는요. 과세하지 않는다. 하나 대수선 나왔으면요. 과세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530페이지에서 제9절 취득세의 부가징수 1번에 대한 내용은 이미 배웠던 거예요. 배웠던 내용으로서 거기에서 이 가로 납세지 나오죠.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복습 겸 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장 쭉 가볼 때 는자랄지 은자 앞에가 납세지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를 문제의 키로 잡고 해당된 세금이 적어질 건데 그 적어진 해당 세금에 대한 내용이 지방세였다면 그때는 물건이 주어져요. 우리가 알 것은요. 소재지. 그리고 그 세금이 도에 속한 세금이었으면 소재지 도. 도에 속한 세금은 시, 군, 구의 위임, 징수한데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세금에 대한 내용이 국세였다 하면 사람이 주어지는데 주어진 사람이 거주자로 주어졌으면 우리가 알 것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런데 비거주자로 주어졌다면
그때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것은 국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알았었어요. 거기다는 여기다 대입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 가로 갑시다. 이 가로에서 취득세의 납세지는 돼 있죠. 자, 취득세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지방세. 지방세니까 물건 주겠죠. 주어진 물건은 부동산. 우리가 할 것은요, 소재지. 동그라미 1번에서 소재지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2번부터 9번까지에 대한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법이 부동산 세법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외 것들은 답으로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가로 갑시다. 3가로에서 먼저 읽어드릴게요.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 시군에 걸쳐 둘 이상 시군에 걸쳐 거기다가 밑줄 각 시군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에 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 물건 소재지별 시가 평균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 소재지별 시가 평균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에다가 밑줄 여기에 대해서는 둘 이상 지자체 이 말 나왔다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은 소재지별 시가 평균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 이렇게 두 단어만 알았으면 이 한 문장은 다 암기된 겁니다. 이제 설명드릴게요. 예습했으니까 설명드리겠는데 앞에서 배울 때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특별시도 징수할 수 있고 또 광역시도 징수할 수 있고 도도 징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특별시, 광역시, 도의 경비로 사용되는 세금이다. 이 내용은 앞에서 배웠어요. 이제 이걸 알고 이렇게 봅시다. 여기가 부산이죠. 부산이고 그리고 이 옆에에 대한 내용이 김해시 있죠. 김해시에 대한 내용은 경상남도. 그럼 경상남도에 대한 예로서 볼 때에 이 부산시와 김해시에 걸쳐서 이렇게 터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서 토지가 한 필지가 있다. 그러면서 이 한 필지에 토지를 취득했어요.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납부하겠죠. 그 납부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1억이었다 합시다. 1억이었다. 이랬을 때 여기에서 이 취득세에 대한 1억을 부산 광역시에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경상남도에서 사용할 것인가 이걸 정해줘야 돼요. 정하지 않게 되면 서로 간에 어떨까요? 내가 사용할 것이야 다툼 나옵니다. 그 다툼 나온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정해주죠. 정해주는 것은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이게 이 토지에 개별 공시지가 있겠죠. 이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유로서 볼 때 여기 부산 쪽에 차지하는 비율이 30%였고요. 그 다음에 김해시에 차지한 비율이 70%였다고 하였으면 여기에서 요 1억에다가 30%에 대한 내용 3천만 원은 누가 사용? 부산이 사용. 그 다음에 여기 70%에 대한 이로서 7천만 원 누가 사용? 경상남도가 사용. 이렇게 해줘야 합당하겠죠. 그래서 끝말은 뭐가 나올까요? 소재지별, 시가 표준의 비율로 안분한다. 안분이 바로 나누어 계산이에요. 이런 일로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면세점에 대한 내용도 앞에서 배웠던 겁니다. 50만 원이었다면 취득세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취득가액이 50만 원일 때는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말과 징수하지 아니한다 말은 같은 말. 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고 2번 징수 방법. 취득세 부과 징수 방법은요. 신고 납부다. 이것도 배웠던 거죠. 뭐 다시 말씀드리면은 납세 의무 확정. 확정이란 말은 세의 금액 산정이다. 세금의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이유로서는 하나는요. 신고. 신고란 말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진 경우. 또 하나는 결정.
결정이란 말은 과세권자가 세금을 산정해서 고지서 발부되는 것에 있는 결정. 그리고 신고를 택한 세금의 부가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다. 지방세에서 결정을 택한 세금의 부가징수 방법은 보통 징수다. 이렇게 맨 첫 시간에 배웠어요. 그럼 얘기단요 이제 볼 때에 취득세는 신고죠. 아까 신고와 여기 결정의 구별점은요. 보유 세금은 결정, 보유 외 세금은 신고. 그럼 취득세가 신고일까요? 결정일까요? 신고잖아요. 신고니까 부가징수 방법은요. 신고 납부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요. 재산세가 바로 보유죠. 지방세로서 나오니까 뭘로? 결정으로서 보통 징수다. 이거 됩니다. 보통 징수란 말은 지자체가 세금을 산정해서 고지서 발부로 징수하는 것이 바로 보통 징수예요. 그러면 이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신고 납부인지 아시겠죠? 신고 납부입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에다가 밑줄.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라라고 신고 납부 기간을 주어져요. 신고 납부 기간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원칙과 예외사항이 있어요.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이 나와지고, 그리고 예외적 단어가 없다면 금장에 대한 내용 원칙입니다. 그런데 원칙은 이미 알고 있어요. 원칙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입니다. 거기서 체킹하세요. 일반 거래가 원칙이니까요. 그 밑에 줄에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그 밑에 줄에서 신고 납부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D페이지 가죠. D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번 이건 예외사항이에요. 상속이죠.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는 상속세를 따라가도록 했어요. 상속세와 똑같게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상속 단어가 있으면 상속 개시일이란 말은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줘요. 맞게 주니까 거기다가 포인트 잡지 마시고 포인트 잡는 것은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거기다가 포인트를 잡으세요. 그러면서 신고 납부에다가 밑줄 치면 됩니다. 여기까지로서 회화해 볼 때 상속 단어가 나왔다면 그때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 상속 단어가 없다면 그때 금장에 대한 내용은 원칙. 이럴 수가 있죠. 해볼 때 부동산을 매매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 이렇게 나왔으면 그때는 상속 단어가 없는 거니까 원칙.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됩니다. 또 다시 부동산을 증여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 나왔으면 상속 단어 없으니까 원칙.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됩니다. 상속 단어가 있다면요. 그때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되는 것이고 또다시 예외사항이 또 있어요. 또 있는 예외사항에 대한 내용이 이 가로에서 추가 신고예요. 추가로 신고한다. 이런 것은요. 뒤에 일이 하나가 나타나니까 추가로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DA니까 후죠. 후발적 사유예요. 거기다가 적으세요. 추가 신고에다가 적는 것은 후발적 사유라고 적으세요. 후발적 뒤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추가로 신고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이 되었다면 그때는 원칙과 같습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오는데 조심하실 점에 대한 내용은 가로에 있는 내용으로서 가산세 제외 이걸 조심하세요. 이건 설명 곧 드릴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에 533페이지에서 3번 보세요.
3번에서 먼저 읽어드릴게요.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 면제,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비과세죠. 그러다가 후에 과세로 되죠. 후에 과세로 되었으니까 추가로 신고하는 얘기예요. 며칠 내로? 원칙과 같이 60일 내에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아까 했던 내용과 같이 연결하게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죠. 이때 시점에서 법인이 모델하우스에 대한 내용을 신축하였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비과세겠죠. 전속기간 1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 건축물의 취득이니까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요. 시간 흘러가면서 1년 하고도 하루째까지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과세. 1년 초과했죠. 과세돼요. 과세니까 신고해야죠. 신고함으로써 며칠? 60일. 6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추가 신고에 대한 일로서 후발적 사유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런 일에 대해서 신고한다라는 일로 나오시는데 이제 여기까지에 대한 일로서 또 다시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같이 연결합니다. 연결할 때에 취득세가 과세되었으면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하죠. 만약에 60일이 넘어서 신고를 했다면요. 그때는 매매하죠. 뭐예요? 가산세 가산이 될 거예요. 가산세 가산 하면서 너 들켰다 하면서 고지서로서 징수합니다. 뭘까요? 보통 징수. 그러면 이 보통 징수가 예외사항이에요. 이 보통 징수란 말이 취득세에서 나오려면 앞에서는 어떤 말이 있어야 되냐?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어야 돼요. 또 신고 납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으면 가산세 가산. 그 말은요? 보통 징수. 그러면 이 가산세 가산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앞에가 어떤 말이 있어야 될까요?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어야 가산세 가산 이 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내용 알면서 다시 동그라미 2번 문장 보세요. 또 2번 문장 보니까 거기 문장 안에가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 없죠? 이 말 없으니까 가로에서 가산세, 가산일까요? 제외일까요? 제외. 가로 없습니까? 그럼 찾아드릴게요. 페이지는 533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비과세 등 부과 대상 밑으로 하나, 둘, 셋, 넷째 줄 첫 글자 납부 이렇게 나온 줄 바로 옆에가 있네요. 가산세 제외. 거기다가 동그라미. 이걸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또 다시 그 옆 페이지에서 1번 왼쪽 페이지에서 1번 먼저 읽어드릴게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물건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 자 여기에서 볼 때 맨 처음에는 취득할 때 일반적 세율인 표준세율 적용됐어요. 그리고 후에 중과세율 적용돼요. 그러면 중과세율 적용됐을 때 세금액이 예전보다 높게 나오겠죠. 높게 나온 세금액을 추가로 신고하는 얘기예요. 그럼 뭘까요? 후발적 사유. 그러니까 며칠? 60일. 내 신고 납부. 조심하실 점. 가산세, 가산이다, 제외다. 제외. 자, 거기에서 문장에가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에서 돼요. 가산세, 제외.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내용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른쪽 갑시다. 오른쪽에서 3가로에서 보니까
재산권을 등기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볼 때 취득세는 재산 증가력에 소유권 등기를 포함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유권 등기만 따로 된 경우가 있습니다. 따로 된 경우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문장에서는 꼭 주어지겠죠. 등기 등록이라고 주어져요.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3가로 밑으로 둘째 줄, 첫 글자 사항 이렇게 나온 줄, 그 옆에 등기 동그라미, 등록 동그라미. 하거나 했으니까 또는이잖아요. 또는 되면은 5할인데 5할로 해석한 것보다는 전자일 수도 있고 후자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자는 뭐예요? 등기. 후자는요? 등록. 그래서 등기 아니면 등록 이 단어만 있으면 빨리 생각하는 것은 등기, 등록하러 간다가 써요. 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이제 문장이 나오죠. 하러 가는 거니까 신청서 접수 날까지. 거기에서 신청서 밑줄, 그 옆에 접수 날까지 밑줄, 그리고 그 옆에서 신고 납부 밑줄 그러면서 신청서 접수 날까지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로서 등기, 등록 하기 전까지 이렇게 적으세요. 포인트는요, 전까지예요. 그럼 이걸 전부 다 외우려면 힘드니까요. 간결하게 등기, 등록 이 말이 있으면 등기, 등록하러 간다. 간다 하게 되면요. 전까지 나오겠죠. 아니면 신청서 접수 날까지. 다른 일로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볼 때 얘기 단위로 정리해 주면은요. 상속 단어, 후발적 사유, 등기, 등록 이 단어가 없다면 취득세 신고 납부는요. 원칙.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되는 것이고 상속 단어가 있다면 그때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 후발적 사유는 원칙과 같이 60일 내 신고 납부인데 조심하실 점은 가산세 제외. 등기 아니면 등록 이 단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하러 간다 라는 으로써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 이러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요 이제 여러분들은요 신고 납부되는 지방세에 대한 내용의 신고 납부 기한을 다 아는 겁니다. 등록면허세가 신고 납부니까 등록면허세로 한번 가보죠.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 556페이지 보세요. 556페이지 에서 네모 2번 신고 납부 그러면서 1가로에서 밑에 글자 등록 나왔죠. 이 단어 나왔으니까 끝은 뭐가 나올까요? 하러 간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 나오죠? 거기 밑줄. 그 다음에 이 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 등록면허세 과세 물건을 등록한 후에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 적용. 그랬으니까 여기 후발적 사유죠. 며칠? 60일. 내 신고 납부다. 조심하실 점? 가산세 제외. 동그라미 2번.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 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물건이 부과 대상이 되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 후발적 사유죠. 며칠? 60일. 조심하실 점? 가산세 제외로 되고요. 그 다음에 3가로가 보세요. 3가로. 등록면허세를 그 옆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밑줄. 그리고 그 줄 끝에서
등록하기 전까지 옆에 납부한 때 거기다가 밑줄. 이제 보죠. 신고하지 않았죠? 신고하지 않고 여기서 전까지란 말은 등록하러 간다겠죠? 등록하러 가서 납부했어요. 그러면 신고한 걸까요? 하지 않은 걸까요? 신고한 거죠. 신고한 거니까 당연히 그 옆에서는요.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나오죠. 그러면서 가산세 있다 없다? 없다. 신고 관련 가산세는 없는 겁니다. 왜? 신고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요. 거기서 등기하기 전까지란 말은 하러 간다라고 생각하는 얘기예요. 이 의미적 내용을 몰라가지고 이게 문제로서 7번 나왔을 때 7번 다 틀리고 왔어요. 예, 등기하기 전까지란 말은 하러 간다의 의미잖아요. 그 내용으로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앞 페이지를 봅시다. 앞 페이지 오셔서 533페이지로 와볼 때에 거기에서 3번 이건 이미 안 거예요. 3번에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거기 밑줄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납부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이제 매매해야죠. 밑에 줄에서 뭐가 나올까요? 가산세, 가산. 가산세 합한 나오죠? 그리고 끝말은요. 들켰다 하면서 거짓으로 징수하니까 보통 징수다로 되고 그리고 이제 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설명되는데 가산세는 지방세에서는 두 개로 구성됐어요. 하나는 신고 관련 가산세, 하나는 납부 관련 가산세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는데 신고 관련 가산세에 대한 내용과 납부 관련 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이미 다 앞에서 배웠어요. 배웠으니까 체킹만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에서 거기에 쭉 가볼 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이 말 나왔으면 이 단어 보고 무신고 가산세 생각하고 문장 끝 가서요.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20. 100분의 20 가산세. 동그라미 2번에서 거기에 쭉 가볼 때 부정 나오죠. 부정 단어 보자마자 부정 무신고 가산세 생각하시면서 무신고 납부세액의 끝에서는 100분의 40의 가산세 앞에서 배웠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D페이지로 가져서 이 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 또 1번에서 적게 신고 이 말 나왔으면 이단을 보자마자 과소신고 가산세 하면서 끝에서는 100분의 10의 가산세 그 다음에 535페이지에서 3가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 말 넣으면 어떤 말이 있어야 되냐면 지방세란 말이 있어야 돼요. 지방세 찾아가지고 밑줄 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있으면 돼요.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있죠. 거기 밑줄 그리고 고지란 말이 있는가 없는가 보십니다. 고지란 말이 없다면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은 이자율 끝에 보시니까 거기 시커먼스에서 이자율 나오죠. 이자율 밑줄 10만 분의 25 그리고 그 옆에다가 밑에다가 또 적으세요. 비교해가지고 지방세 이 말 나오고 뒤에서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 말 넣으면서 뒤에가 고지 이 말이 있다면 그때는 뭘 물어본 거냐면 가상금 가상금으로서 체납조세 3% 고지가 없으면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
배웠던 거니까 그냥 단어만 집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가로 무거울증자의 중가산세. 이 무거울증자의 중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시험이 어렵게 나올 때 이게 나옵니다. 시험이 쉽게 나올 때는 이게 나오지 않고요. 아까 방금 체킹했던 거 적게 신고란 말이 있으면 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한 이유로서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이거 나오고요. 또 문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죠. 무신고 이만 나왔으면 무신고 가산세에 대해서 여기에 더블이니까 100분의 20 20%의 가산세. 또 문장 쭉 가볼 때 부정 이만 나왔으면 부정 무신고 가산세 하면서 여기에 더블 여기 더블의 단위로서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나오는 건데 이제 어렵게 나온다면 여기에 더블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더블이 뭐냐? 무거울증자의 중가산세로 됩니다. 무거울증자의 중가산세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무거울증자의 중가산세가 나왔던 원인, 법률적 취지에 대한 알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법률적 취지에 대한 내용은 미등기 전매 방지예요. 미등기 전매 방지 목적으로서 무거울증자의 중가산세에 관한 법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제 이걸 알았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법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럼 등기예요, 미등기예요? 미등기겠죠. 아까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재산 증가력에 소유권 등기를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뭐예요? 미등기. 그리고 이걸 팔아요. 매각했어요. 뭐예요? 전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더블. 그러니까 산출세액의 80%를 가산하여서 당신 들켰다 하고 고지서로서 징수해야죠. 끝말 뭘로? 보통 징수. 이거 돼요. 이제 여기에서 신고하지 않고 매각, 얘가 키다는겠죠. 이 말 나오고 이 말 나왔다면 그때는 어디요? 산출세액의 80. 반대로 산출세액 80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앞에 뭐 있어야 돼요?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중가산세 제외된 경우가 있어요. 중가산세 제외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등기에 대한 이유로서 있는 것들은 미등기 전매가 아니기 때문에 중가산세 제외예요. 그 내용이 문제가 나와져요. 자, 중가산세 제외에 대한 이유로서 볼 때 문장으로 해보죠. 글자가 쭉 적어지다가 등기된 부동산 이렇게 나왔으면 등기됐으니까 미등기 전매 아니죠. 그럼 끝말은요. 중가산세 제외. 등기된 이 말이 있으면 뒤에서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있다 하더라도 끝말은요. 중가산세 제외. 왜? 등기됐으니까요.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취득세 신고하고 매각 그러면 등기예요, 미등기예요? 신고했으니까 등기잖아요. 등기니까 뒤에 끝말은요. 중간산세 제외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또 토지 지목 변경 이렇게 있으면 아까 적어진 내용대로 토지 지목 변경 이 단어 안에는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이 단어 자체로서 등기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뒤에서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화장발 등기된 거잖아요. 이게요. 등기 끝말은 뭘로? 중과산세 제외.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또 과점 주주의 주식에 대한 내용은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 그랬어요. 근데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이니까 뒤에서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건 화장발 끝말은 중과산세 제외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 취득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이니까 이건 미등기 전면 관계가 없어요. 그럼으로써 뒤에가 신고하지 않고 매각이면 나왔다 하더라도 끝말은 뭘로? 중과산세 제외.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오지선다 만들기 참 좋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중과산세 제외되는 것들을 거의 교재에다가 적어놓고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3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에 대한 내용은 법인에게 장부를 작성토록 한다라는 내용의 의무가 주어지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대한 이로서 보니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명 해야죠? 몇 퍼센트? 10%. 자, 거기다가 적으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 먼저 읽어드릴게요. 지자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에다가 적으세요. 적는 것은 장부 작성이라고 적으세요. 장부 작성. 그럼 연결하면 법인 장부 작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되죠. 장부 작성 안 했으니까 한 대 만난 얘기예요. 100분의 10. 10%죠. 10% 상당하는 금액. 거기다가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예제 문제 풀어보죠. 예제, 취득세, 부가, 징수, 틀린 것. 1번에서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어떤 말 나왔어요?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이 말 나왔죠? 이 말 나왔으니까 이제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산출세액의 50이다, 80이다. 80. 50 나왔죠? 틀렸죠? 아, 그랬잖아요, 이게요. 참, 하여튼, 강의할 때 들을 때는 줘라. 졸다가 문제 풀 때는 또 헛소리해. 자, 여기에서 요 부정의 더블이 몇이에요? 80. 그러니까 그게 무골중자 중가산세. 산수치 80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어떤 말 앞에 있어야 돼요? 신고하지 않고 매각. 다시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있다면 뒤에가 뭘로? 80.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 있죠? 있는데 뒤에가 뭐 있었어요? 50. 틀렸죠? 뭘로 가야 돼요? 80. 답은 거기에서 1번 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문장을 전부 다 읽으려고 그래요. 문장을 전체로 다 읽게 되면은요, 세법은 낭패당합니다. 왜 세법은 낭패당하냐면, 문장 보세요. 한 문장으로서, 한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뒷페이지 보니까 지문 엄청 길죠? 이렇게 지문이 길게 나오니까 빨리 포인트를 빼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 풀기가 쉽게 돼요. 안 그러면 잘못하다가 자기 스스로 화장벌에 속아가지고 시나리오 그려져요. 그걸 막기 위해서 단을 빼드린 겁니다. 다시 이제 534페이지에서 보충학습 나오죠. 534페이지에서 보충학습. 거기에서 기한 후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이게 이번에 개정된 겁니다. 개정된 건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네요.
세부적 내용은 안 나오고 막바로 숫자만 너무 보니까 이분은 숫자를 참 중시한 것 같네요. 이 숫자에 대한 내용이 간면이 되어 있으나 이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줄 거예요. 왜? 출제라도 다 못 외우니까요. 거기에서 1번부터 5번까지 숫자 외우려면 힘들겠죠? 물론 여러분들은 머리 영리하니까 외울 수 있어요. 하나 숫자자는 머리가 멍청하니까 거기에 대한 외울 수가 없음으로써 뭘 주냐? 문장을 줘요. 그래서 문장이 줘야 되는데 문장은 안 줬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문장에 대한 요로서 적어줄게요. 먼저 단어 봅시다. 단어에서 수정신고. 이 수정신고 단어 보니까 수정이라는 말은 고친다는 얘기죠. 어땠을 때 고칠까요? 과소 신고하였으니까 고친다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 그럼 여기에 수정신고라는 단어 보자마자 빨리 머리 상하는 것은요. 과소 신고 시 자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문장이 흘러나올 거니까요. 과소신고 시 자수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수정신고를 해야 될 자, 대상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자다, 신고하지 아니한 자다. 아니한 자? 신고했네 얘기예요. 통화 썼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는요. 신고서 제출한 자, 신고한 자다. 그런 거예요. 어디까지 포함해서? 기한의 신고까지 포함해서. 기한의 신고까지 포함해가지고 신고한 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 작년까지는 기한의 신고 포함이다. 이 말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게 개정됩니다. 개정되면서 기한의 신고 포함이다. 이 말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수정신고에 대한 내용은 언제까지 하겠는가? 기한. 언제까지 할까요? 자, 보니까 자수 그랬죠? 자수는 들키기 전에 한다? 들킨 후에 한다? 들키기 전에 한 게 자수잖아요. 제가 계속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니까? 그럼 들키기 전이잖아요. 전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글자가 쭉 나오다가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자수했죠. 자수했으면 해당된 형량에서 감해져요. 감면은 해당된 형량에서 감한다 했으니까 어디서 감면? 과소, 신고, 가산세에서 감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만약에 무신고 가산세에서 감면되면 어떨까요? 틀려요. 어디서 감면해야 돼요? 과소, 신고에서 감면이다. 이 내용의 문제가 예전에 출제했어요. 예전에 출제됐는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틀리고 왔어요. 왜 틀리고 왔냐? 숫자를 다 맞게 주니까 숫자가 맞으니까는 거기에서 무조건 맞다 해가지고 어디가 틀린지 모르고 틀렸던 부분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내용 고쳐볼게요.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 제출한 자가 법정 신고 기한 지난 후 3개월 내 수정 신고한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에서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틀렸죠? 숫자는 다 맞아요. 맞는데 어디다 틀렸어요? 자, 과소를 제가 무신고 바꿨죠? 그래서 과소에다가 포인트를 잡으세요. 되겠죠? 그 숫자는 다 맞게 줄 거니까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이걸 알았으면 기한 후 신고도 아셔야 돼요.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도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면서 기한 후 신고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이제 먼저 단어 봅시다. 단어 볼 때 기한 후에 신고죠. 그럼 법정 신고 기한 내에서는 신고했다 안 했다? 법정 신고 기한 내에서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기한이 끝난 후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 기한 후 신고는 이 단어 보자마자 빨리 생각하는 것은요. 무신고 시 자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게 충분히 나올 거니까요. 한번 해봅시다. 자, 기한 후 신고의 대상자는요. 대상자는 신고한 자다, 아니한 자다. 아니한 자.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 아니한 자가 대상자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다시 기한 후 신고는 언제까지 한다? 언제까지일까요? 자수죠. 자수니까 들키기 전까지 하는 거죠.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자수했으면 해당된 형량에서 감해주겠죠. 해당된 형량이 뭐였냐? 무신고. 그러니까 어디서 가면 무신고. 무신고 가산세에서 감면된다. 이 내용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D페이지로 가죠. D페이지 가서 536페이지에서 4번. 4번은 알 필요 없고요. 5번에 대한 유로서 취득세, 부가세 이미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부가란 말은 붙인다.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몇 % 붙일 것인가 숫자 외우지 마세요. 조심하실 점은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라는 거 조심하세요. 국세. 이 말은 국가가 농어촌 특별세를 징수할 때에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했다는 겁니다. 그럼 지방교육세는 누가 붙일까요? 지자체가. 그리고 뒤로 가져서 보니까 다 끝났죠. 취득세 이제 마무리 지었어요. 마무리 지어놓고 그리고 또 이제 뒤로 갑시다. 뒤로 가서 등록면허세 나와요. 등록면허세인데 이 등록면허세는 544페이지에서 나오는데 이 등록면허세에 대한 내용은 해년마다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에 나온 것을 즉흥 공부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시험에 임박이 생각 나을까요? 시험에 가까울 때 거기서 단어 몇 개만 찝어주면 그 내용 가지고 한 문제 맞춰요. 얘기는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공부하는 것은 문항수가 많이 나온가 그걸 공부해줘야 몇 개라도 건지거든. 그래서 문항수가 많이 나온 재산세로 갑니다.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566페이지 나옵니다. 이 566페이지 나와 있는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해년마다 3 내지 4문제 출제입니다. 문항수가 많이 나온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설명해 드릴게요.